예,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간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를 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중국을 국빈 방중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한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약 90분 동안 열렸는데요. 조금 전에 현장으로부터 들어온 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의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휴대폰을 들고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무어라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카메라를 듭니다. 이 셀카를 찍는 모습인데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양국 정상이 사진을 찍었고 그 뒤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영부인들까지 합세를 해서 부부 동반으로 네. 사진까지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영부인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바로 달려와서 사진을 예. 같이 찍으시는데요. 저 폰이 경주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선물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시 주석이 주신 그 휴대폰 덕분에 인생 최고의 사진을 찍게 됐다. 이렇게 그 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시 주석에 선물해 준 거를 각별히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저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좋다는 것을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걸 연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준비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저것을 이제 만찬 끝나고 기분 좋게 또 꺼내서 이제 다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모습에서 어제 이제 분위기를 읽을 수 있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거 보안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간단하게 건넸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1일 날 이게 보안은 잘 됩니까?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백도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웃었는데 예. 한동안 써보니까 보안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그 어떤 그 끈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뭐 삼성이나 우리 한국 핸드폰이 훨씬 더 좋잖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걸 일부러 들고 가셔서 저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 게 저게 외교죠. 그래서 한중 간의 그 우호의 가교 역할을 휴대폰이 해준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는 이제 사진이 공개됐고 이제 저희 뉴스 직전에 이제 한 30여 분 전에 저 이제 영상이 이제 공개되면서 네. 당시의 분위기를 저희가 이렇게 다 맥락으로 다 지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 글쎄요 저런 장면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분위기는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분위기는 벌써 작년 11월 1일도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그때 벌써 시진핑 주석도 이재명 대통령과는 농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이번에 그 CCTV하고 대통령이 중국 방문 전에 대담을 했거든요. 네. 그런 데서도 시진핑 주석을 진짜 만나 보니까 진짜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해량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어떤 전략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졌다. 이런 좋은 평가도 해주고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는 다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또 시진핑 주석이 개인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과는 참 교류하면 참 기분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렇게 대하고 또 생각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상대 입장을 존중해주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호혜적인 입장의 실용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잘 사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환대를 하고 그러는 모습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는데 사실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계속 활짝 웃고 있는 장면을 정상 간의 외교에서 좀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종일관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 여러 장면들, 모습들에 관심이 쏠리지만 뭐 저런 카메라도 그렇지만 지금 입고 있는 뭐 복장 등 둘 다 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다 어쨌든 의도되고 또 기획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주에서는 또 우연히도 시진핑 주석이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파란색이고 그게 아마
우리 민주당색이 파란색이라서 그런지 그거를 일부러 맞춰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그래서 이웃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우리가 제일 지금 중국한테 강조하는 게 상호 존중하면서 호혜적인 이익을 누리자 이거거든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대사 파견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북한보다 남한에 대사를 한 급 낮은 대사를 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자존심을 되게 상하게 하는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중국이 배려를 해준다면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중국 당국에서는 이런 거 좀 윗전에 좀 보고해서 대사부터 같은 급, 동급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눈 저 장면이 이제 만찬 이후의 장면이었고 만찬 전에 이제 회담이 있었습니다. 90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뭐 예상했던 대로 완전히 아주 시원하고 뭐 정말 우리가 원했던 거를 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들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중국이란 나라 크잖아요. 미국, 중국은 큰 나라기 때문에 항공모함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바꾸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죠. 이 2달 만에 정상회담을 한 거 자체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 두 방문이 다 국빈 방문이었고 또 중국으로서는 연초에는 손님을 잘 안 맞는데 연초에 새 벽두에 저렇게 그 외국의 국빈을 맞는다는 게 큰 성의를 보인 거고 시진핑 주석이 그 대통령을 맞이하러 일부러 나와 있어서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예포 발사한 거나 또 공항에서도 이제까지는 차관급이나 차관보가 영접을 나왔는데 차관이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 보면 일단은 중국이 각별하게 예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형식적인 건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는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시원하게 그냥 한한령 완전히 한한령이란 건 완전히 이제 자치가 없어질 겁니다. 뭐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이거 남북 대화하는데 우리가 적극 돕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 그 시진핑 주석이 하는 얘기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제까지도 남북 간의 대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하는 게 우리가 조금 약간 불만인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긴 하잖아요. 근데 다른 모습을 보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양 정상이 다 지금 남북 대화를 바라는 것 듯한 모습이 이재명 대통령도 북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하는 듯한 이런 그 두 정상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에서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하나는 이번에 15개의 MOU가 체결됐듯이 상당히 그 실질적이고 양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 농산물 검역이라든지 또 산자부 장관 간의 만남을 정례화한다든지 지금까지 이 경제회담 한중 간의 경제회담 했다는 거 거의 못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는 자주 될 것 같고요. 장관급 회담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AI하고 IT가 굉장히 발전해 가고 있는데 여기 있어서도 양국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그다음에 이 새만금에 중국이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그동안 통화 안 됐었는데 새만금에 중국 상무부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투자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서로 협력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경제에서부터 협력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이제 양국 간에 서로 우호 정신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에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굉장히 전진한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력 강화의 방점이 찍혔는데 그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한반도라든가 아니면 북한 비핵화라든가 직접적인 단어를 꺼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당장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오는 4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좀
북미 대화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기대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뭐 제일 바란다면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꼭 만났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일단 남북 간에 대화하는 거는 시진핑 주석도 그쪽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또 하나는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왔을 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시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도 제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와 있는데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이 모양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는 중국은 아무래도 꺼림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나라와 자기의 친구하고 가서 긴밀하게 회담을 한다. 마치 김정은이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듯이 그 미사일 발사했듯이 그 중국도 별로 그걸 탐탁하게 여길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방으로서 간곡히 이렇게 요청도 하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일단 방해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입장을 취해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또 하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한 발 건너서 보면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한반도에 평화 안정이 오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돼서 한반도 평화의 봄이 오면 한미일 삼각 공조도 조금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우리 아무래도 국방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서로 화해의 물꼬 같으면은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은 약간은 느슨해지겠죠. 그걸 중국으로서는 그것을 바랄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만약에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면 한미일 공조는 굉장히 강화되고 항공모함 오고 뭐 B1, B2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떠올리면 시진핑 주석도 북미 정상회담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중국의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중국의 발표문을 사실을 보면은 일본이라던가 대만 문제도 이제 중국에서 언급을 했고 이게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본을 언급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요. 네. 지금 또 약간 이제 중국과 일본과의 여러 가지 좀 갈등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중국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 어떻게 보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시진핑한테 말려들은 것 같은데 좀 중국을 자극하는 얘기를 의회에서 해가지고 이 양안 관계에서 뭐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면 이게 일본으로서는 자위대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권위주의 정치인으로서는 이게 좋은 기회거든요. 사실은 미국을 때려야 되는데 미국하고는 정면으로 붙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미국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일본을 때림으로써 중국인의 자부심도 더 높여지고 애국심도 고취하고 자기에 대한 지지도 높이고 하는 이게 마치 마두로를 지금 트럼프가 체포해 갔는데 이게 트럼프는 자기 국내 정치적으로도 지금 인기가 안 좋으니까 인기 만회술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다카이치 총리한테 대해서 강하게 내리치고 관광객도 안 보내고 뭐 유학생도 들어오라 그러고 뭐 항공편도 줄이고 하여튼 경제 교류하는 것도 다 중단시키고 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이 부분을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느 편을 뜨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어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계하리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중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대통령도 가시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그 일본이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외부의 적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싸웠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우린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그 상하이로 이제 가시거든요. 상하이 왜 갑니까? 임시정부 창립 그 100주년 기념 행사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범 김구 150주년 탄생일이.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유성락 실장도 일부러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대통령이 또 며칠 있으면 또 일본을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너무 이걸 섭섭해하지 말라라는 뜻으로서 이거는 늘상 우리가 매년 해왔던 일이고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이런 임시정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일부러 반일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을 기리고 우리의 민족적인 애국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반일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어떻게든지 한국을 땡겨서 중일 갈등에서 한국이 중국 네. 편을 들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지금 사실 많이 보도는 집중적으로는 안 됐지만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 중에 보호주의를 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게 한국은 자유무역해야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다국화 시대에 다자 회담을 중시하고 이런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 앞에서 또 했거든요. 우리 대통령도 사실 동조하고는 싶은데 미국을 생각해서 동조는 안 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일본을 생각해서 우리는 중국 편이다 이렇게 얘기만 안 하는 것이지 한국하고 중국이 일본을 상대해서 이 독립 전쟁을 하고 독립 운동을 하고 또 중일 전쟁을 하고 했던 거는 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 껄끄러운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비롯해서 지금 민감한 현안 중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해 구조물 문제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일단 올해부터 경계 획정을 위해서 지금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네. 함께 노력한다라는 예. 입장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좀 굉장히 답답하고 또 굉장히 불만도 많죠. 많은데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강대국이고 바로 이웃 나라고 한반도 안보에 워낙 중요하고 무역도 엄청나게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언급을 하시고 이걸 양국 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진핑은 또 자기 입장이 있고 중국 국민들을 또 겨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문제가 된 게 해양 경계선이 거제어 있지를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양 경계선에 대한 협상을 하면 이 문제가 따라서 이제 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본다는 거죠. 위성락 실장도 기대라는 예.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정 안 되면 우리도 인근에다가 우리도 비슷한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국 간의 중간선이라고 있어요. 그 해양의 중간선인데 중간선에서 훨씬 더 중국 쪽에 이렇게 설치한 것들이긴 해요. 바로 또 중간선 근방도 아니에요. 상당히 떨어져 있긴 해요. 중국 쪽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거기는 경계가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관련국인 한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미리 알려주고 그러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한 거니까 굉장히 불만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그 말씀도 하고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해결적으로 간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제 다뤄졌던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자, 그런데 어제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즈니스 포럼에서 병남도 정신을 네. 또 꺼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두고 이제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앞서서 어떤 하나의 뭐 전략이었다 이렇게까지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중 갈등이 심각하고 예. 지금 마두로도 체포해가고 마두로 건으로 또 중일 간에도 미중 간에도 이게 중국하고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베네수엘라가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이고 600억 달러나 돈을 꺼주고 이것도 뭐 지금 떼이게 생겼고요.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매장량이 제일 석유가 많은 나라인데 이 석유의 80%를 중국에 보내고 있어요. 그걸 미국이 장악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중 간의 안보 문제를 너무 얘기하면은 그게 크게 진전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남도 정신이란 게 뭐냐면은 이 과거에 송나라하고 고려하고 관계를 맺는데 서로 간에 외교적인 갈등이 있을 때도 교역은 계속되고 그다음에 문화 교류도 거기 병남도를 통해서 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네. 북중 간에도 관계를 개선하고 미중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무역은 계속하고
그다음에 문화 교류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호 정신을 계속 가는 것이 한국에도 좋지만 중국에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중국의 경제인들을 보고도 멀리 가서 친구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웃 나라인 한국과 친구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그 현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걸 아주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묘안인데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한중 간의 협력이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렇게 징검다리를 놓은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방중에 맞춰서 북한이 2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물론 뭐 이 대통령의 방중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가 김정은 위원장의 위기감을 자극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이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당대회가 워낙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 당대회에 지난 5년의 성과를 평가받아야 되는데 5년 성과가 경제하고 국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뭐 병원을 준공하고 또 뭐 공장을 세우고 번번이 김정은이 막 다녔어요. 그건 이제 경제 성과가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군사 안보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강국이 됐다라는 거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가신다니까 그날에 맞춰서 한 것 같고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그 바로 직전에 트럼프가 그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세 가지 용도가 이제 겹친 거죠. 당대 과시용,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을 동시 견제하는 거, 예. 북한을 과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마두로. 마두로와 우리는 다르다. 만약에 우리를 건드리면 베네수엘라는 꼼짝없이 3시간 만에 당했지만 우리는 핵폭탄이 날아갈지도 핵 미사일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과시한 거죠. 그러면 원장님 짧게만 더 여쭤보면 앞으로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일을 통해서 이 이후에 뭐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뭐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 아니면 핵에 대한 집착이 좀 더 높아진다던가 어떤 식의 움직임 보일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는데요. 당연히 더 큰 효과는 미국이란 나라가 나토를 통해 가서 가다피도 살해했고, 네. 그 다음에 사담 후세인도 사형시켰고, 네. 그리고 이란도 작년 6월에 공습했고, 마두로까지 체포했으니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핵은 반드시 더 굳건히 가져야 되겠다. 그 결심은 더 굳혔을 테고요. 그렇지만 트럼프하고도 잘 사귀어야 되겠구나. 여차하면 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괜히 해코지 당하지 말고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없애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대처하면 4월 달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